유진은 평범한 20대였다. 하지만 그녀의 가족은 평범하지 않았다. 그녀의 동생 하리는 6살 때 저수지에 빠져 실종됐다. 누구도 시신을 찾지 못했고 수색대는 결국 사망 추정이라는 말만 남긴 채 철수했다. 그날 이후로 유진의 가족은 이상한 일들을 겪기 시작했다. 특히 엄마 명자는 그날 이후 꿈에서 매번 물에 젖은 하린의 모습을 보았다. 엄마, 나 여기 있어. 젖은 머리카락, 허옇게 질린 얼굴, 그리고 파란 입술. 하린은 매번 꿈에서 엄마에게 손을 뻗었고 꿈에서 깬 명자는 소스라치게 놀라곤 했다. 하지만 명자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. 영험한 무당, 그것도 오행의 기운을 다룰 줄 아는 이였다. 명자는 직감했다. 그건 단순한 꿈이 아니라 억울하게 죽은 아이의 원혼, 바로 수살귀라는 존재의 신호였음을. 수살귀는 물에 빠져 죽은 자의 악령으로 살아있는 이의 몸에 빙의하지 않으면 물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다. 그리고 그 대상은 보통 가장 가까운 가족이었다. 명자는 아이의 넋을 풀어주기 위해 굿을 준비했다. 그러나 오행 중 상극의 기운이 너무 강해 죄를 마치지 못한 채 하리는 물속으로 완전히 끌려가 버렸다. 그 후 명자는 힘을 잃고 쇠약해졌고 유진은 무당이었던 엄마의 모든 것을 외면한 채 살아갔다. 그러던 어느 날 명자가 실종됐다. 연락이 끊긴 지 사흘째 되던 날 유진은 명자의 흔적을 따라 하린이 사라졌던 저수지로 향했다. 물 한 개가 자욱한 저수지. 거기서 유진은 누군가의 시체를 발견했다. 온몸이 불어 있었고 물에 오래 잠겨 있던 것처럼 손가락이 푸르스름했다. 그런데 이상한 건 그 얼굴이 죽은 하린과 너무 닮아 있었다. 그 순간 등 뒤에서 차가운 속삭임이 들렸다. 언니, 나 기억 안 나? 돌아보자. 하린의 얼굴을 한 소녀가 서 있었다. 하지만 그 눈은 하린의 것이 아니었다. 검고 깊은 무언가를 빨아들이는 구멍 같은 눈. 유진은 그대로 도망쳤다. 하지만 수살귀는 계속 그녀를 따라왔다. 집 안에서도, 거울 속에서도, 꿈속에서도. 심지어 유진은 몸이 점점 차가워지고 물소리가 귀에 맴도는 증상까지 겪게 된다. 하린이 겪었던 그 마지막 순간들이 유진의 몸을 통해 반복되는 듯한 느낌. 그러던 중 명자가 남긴 비밀의 무구무당 도구를 찾게 된다. 거기에 노행의 도시 수살귀를 봉인하기 위한 마지막 방법이 적혀 있었다. 주물의 기운은 금수에 의해 억제된다. 하지만 그 안에 슬픔이 남아있다면 다시 돌아온다. 유진은 결심한다. 다시 저수지로 가서 하린을 끝내 보내주기로. 저수지 한가운데서 유진은 촛불을 밝히고 주문을 외우기 시작한다. 주문이 깊어질수록 물속에서 무언가 꿈틀거리기 시작하고 하린의 형상을 한 수살귀가 물 위로 떠오른다. 언니, 나 아직 여기 있어. 나 엄마 기다렸는데 아무도 안 왔어. 유진은 눈물을 삼키며 말한다. 미안해, 하린아. 너를 혼자 두고 모두가 외면했어. 이제는 정말 보내줄게. 수살귀는 유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본다. 그러다 천천히 뒤돌아 다시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한다. 그러나 그 순간 수살귀의 손이 유진의 팔을 움켜잡는다. 하지만 너도 같이 가야 돼. 그 찰나 명자의 방울 소리가 울린다. 그리고 갑자기 물 안에서 명자의 형상이 나타나 하린의 영혼을 끌어안는다. 이제는 됐다, 내 딸아. 이제는 편히 가렴. 눈부신 빛 속에서 하린과 명자의 형상이 서서히 사라진다. 시간이 흘러 유진은 가족의 사진이 걸린 제단 앞에서 조용히 촛불을 밝힌다. 모든 것이 끝난 듯 보이지만 그녀의 발 아래 물기 어린 발자국이 천천히 나타나기 시작한다. 그리고 화면이 어두워질 때 귓가에서 다시 들리는 속삭임. 여기 있어.